초기 안드로이드에서는 MVC는 이름만 보면 꽤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하나만 커져도 컨트롤러 역할이 액티비티 안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균형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안드로이드의 MVC가 교과서 속 MVC와 꽤 달랐다는 점입니다. XML 뷰는 너무 얇았고 결국 액티비티가 입력 처리와 상태 판단을 동시에 떠안으면서 실제 컨트롤러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면 클래스 하나를 열어보면 모든 선이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로 연결됩니다. 생명주기, 클릭 처리, 네트워크 응답, 화면 전환, 리스트 갱신, 에러 처리까지 전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코드가 길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화면 하나가 너무 많은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고 그 순간부터 수정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액티비티를 열어보면 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화면 코드와 규칙이 뒤엉키고 조건문은 계속 복제되고 작은 수정 하나가 다른 기능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특히 테스트가 큰 문제였습니다. 순수 로직은 입력과 출력만 보면 되지만 액티비티 안에 들어간 로직은 컨텍스트와 라이프 사이클, 콜백 흐름까지 함께 얽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JVM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당시 현업 개발자들이 느낀 답답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화면의 판단, 로직을 검증하고 싶은데 작은 동작 하나를 확인하려고도 기기나 에뮬레이터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개발자들이 원한 건 화려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묶인 화면 판단 로직을 밖으로 빼서 적어도 테스트 가능한 단위로 나누자는 요구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패턴이 MVP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보여주는 역할은 뷰에 남기고 화면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책임은 프레젠터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MVP의 전환점은 역할을 더 선명하게 자르겠다는 선언에 있습니다. 뷰는 사용자의 입력을 전달하고 결과를 그리기만 하며 프레젠터는 그 입력을 해석해서 어떤 화면 상태를 보여줄지 결정합니다. 이 패턴에서 뷰는 최대한 수동적으로 설계됩니다. 클릭이나 입력을 프레젠터에 넘기고 프레젠터가 결정한 결과를 화면에 반영하는 쪽으로 책임을 줄여가는 거죠. 반대로 프레젠터는 이제 화면의 두뇌가 됩니다. 사용자의 입력을 해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성공과 실패를 어떤 화면 상태로 바꿀지 판단하는 중심축이 프레젠터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눌렀다고 해보겠습니다. 뷰는 클릭 사실만 전달하고 프레젠터가 검증과 요청을 처리한 뒤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나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다시 뷰에게 지시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 성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더 이상 화면 전체를 띄우지 않고도 화면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핵심 로직부터 먼저 테스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테스트의 초점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화면을 실제처럼 움직여야 했다면 이제는 가짜 뷰를 붙여놓고 프레젠터가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지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MVP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테스트 가능성이 생겼고 액티비티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 당시 자바 중심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도 비교적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새로운 비용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액티비티 하나에 몰려있던 기능이 프레젠터와 컨트랙트로 분리되면서 화면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파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터페이스 중심 설계가 강해지면서 보일러플레이트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뷰 인터페이스, 프레젠터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 그리고 생명주기 연결 코드까지 구조는 좋아졌지만 손으로 써야 할 코드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로그인 화면조차 여러 조각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구조적으로는 더 깔끔해졌지만 체감상으로는 작은 화면 하나를 만드는데도 준비물이 꽤 많아진 셈입니다. 결국 MVP는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테스트 가능성과 역할 분리를 얻는 대신 인터페이스 반복과 파일 수 증가, 그리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과한 구조라는 비용을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MVP가 모든 문제를 끝내주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화면 로직은 분리됐지만 프레젠터 역시 결국 안드로이드 화면의 생성과 종료 타이밍을 의식하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태치와 디태치 문제입니다. 화면이 살아있을 때는 뷰를 연결하고 회전이나 종료가 일어나면 끊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비동기 응답이 늦게 오면 이미 사라진 뷰를 건드리는 문제가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MVP는 테스트 가능성을 크게 높였지만 안드로이드 특유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메모리 릭을 조심해야 했고 구성 변경을 고민해야 했고 비동기 코드가 길어질수록 프레젠터도 다시 비대해질 위험이 남았습니다. 특히 앱 규모가 커지면 이 비용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화면마다 뷰 인터페이스와 프레젠터와 테스트가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에 패턴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구조 유지 비용도 함께 누적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처음으로 화면 로직을 기기 밖에서 검증할 수 있다는 감각을 본격적으로 체험한 시기가 바로 MVP의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MVP는 완성형 종착지가 아니라 중요한 중간 답안이었습니다. MVC의 한계를 드러내고 화면 로직 분리와 테스트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이 다음 세대 패턴으로 이어질 발판이 됩니다.
결국 MVP의 진짜 의미는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있습니다. 화면 로직을 분리해서 테스트 가능하게 만들려는 첫 번째 본격 시도였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